오늘은 클라미디아의 CDC 치료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클라미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외래에서 본 환자 중에 클라미디아로 인해서 골반염이 생겨서 농약이 생기고 그리고 나팔관을 제거해서 불임이 되는 여성을 심심치 않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질염처럼 오고 증상이 없지만 클라미디아인지 모르고 한참 놔뒀을 경우 자궁임신이나 골반염, 불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강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클라미디아가 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클라미디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클라미디아에 감염되면 배우자랑 같이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미디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요도염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방광염이나 요도염 걸리면 다 성병 아니냐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클라미디아가 주로 이유가 있는데, 클라미디아는 요도염이나 자궁경부염 이렇게 성기 부위에 생기는 질환이고 성적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잠복기는 보통 일주일에서 3주일. 임상 증상은 임질하고 비슷합니다. 증상과 징후가 경미하기도 하고 증상이 없기도 합니다. 한 3분의 2 정도는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원나잇을 했거나 혹시 뭔가 걱정이 되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남녀 모두에서 요도염, 방광염, 직장염, 결막염, 눈에도 생길 수 있고 성관계에서 이런 데도 생길 수가 있고 아이한테도 전달이 될 수 있죠. 검사는 감염된 부위에서 세포나 질 분비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청소년이나 성인에서 클라미디아 감염은 미국에서 가장 흔히 보고되는 전염병. 우리가 전염병 하면 되게 무섭게 생각하는데 성관계에서 감염이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면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병으로도 분류를 되고 있고, 보통 발생하는 것은 24살 이하 성적으로 왕성한 나이에, 그러니까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좀 덜 그런데 젊었을 때 열정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미디아 감염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료 제공자는 선별 검사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모든 여성한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성의 남자친구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별 검사를 합니다. 선별 검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증상이 있어서 하는 검사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검사를 선별 검사라고 하거든요. 클라미디아를 스크리닝하는 프로그램은 여성의 골반염 비율을 감소시켰어요. 클라미디아를 스크리닝해서 가려내서 그 사람을 치료했더니 골반염으로 가는 것을 줄였다는 의미고요. 여성의 경우 클라미디아에 검진할 수 있는 노력이 클라미디아를 감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그리고 파트너를 검사하고 치료해서 특히 가임기 여성 아이들까지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여성의 클라미디아 스크리닝 일부 여성, 청소년을 포함해서, 그리고 특정 남성, MSM은 남성 파트너를 가진 남성인 경우 이제 더 자주 선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성이나 어떤 남성이 클라미디아 검사를 해야 되냐? 증상이 없는 남녀 모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는 남성이나 여성이라면 다 받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후유증이 골반염, 자궁임신, 불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5세 미만이고 성적으로 활동한 모든 여성,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는 모든 여성은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특히 감염의 위험이 있는 25세 여성, 예를 들어 새로운 섹스 파트너가 생겼다. 성 파트너가 2명 이상이다. 동시 파트너가 있는 성 파트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섹슈얼인 사람, 그 다음에 성병이 있는 성 파트너다. 이럴 경우는 25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나 남성도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는 거죠. 클라미디아 진단은 보통 비뇨기과에서는 첫 번째 소변을 채취하라고 그러고, 여성에게는 질에서 그 질액을 묻혀서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항문이나 구강성교를 한다 그러면 항문에서 채취하거나 이 구강인두, 벌레고기 속에서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를 채취를 합니다. 보통 면봉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PCR 검사가 있어서 되게 진단이 쉽습니다. 옛날에는 PCR 검사가 없을 때는 이거를 균 배양 검사를 했었고, 균 배양 검사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멀티 PCR을 통해서 요즘 클라미디아 진단이 되게 쉬워지고 있습니다. 진단만 되면 치료는 쉽습니다. 일단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에 감염된 사람을 치료하면 합병증이나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 파트너를 치료하면
다른 파트너로 재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부를 치료하면 출생했을 때 아기한테 전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클라미디아 치료는 감염의 양성을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즉시 해야 되고,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에게 치료해야 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아이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지연할 경우 여성에게 합병증이 늘어났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적 관찰이 필요한데 치료가 완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서 추적 관찰을 하는데, 보통 치료한 다음에 치료 실패로 인한 것은 성 파트너가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새로운 감염 파트너 성행위를 해서 재감염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클라미디아는 이 성 파트너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꾸 감염될 경우는 골반염, 기타 불임이나 자궁 임신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클라미디아 치료를 받은 남성과 여성은 성 파트너가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치료 후 한 3개월 후에 재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질 좀 급해서 3개월까지 안 가고 보통 한 3주나 한 달 후에 다시 오라고 하거든요. 3개월 후에 재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는 적어도 치료 후 12개월 동안 다음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재검사를 권합니다. 그래서 클라미디아는 완치가 됐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되면 3개월이든 1년이든 방문했을 때 다시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클라미디아 감염됐을 때 이 파트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거나 클라미디아 진단을 받기 전 60일 동안의 파트너, 그리고 성적 접촉을 한 경우 그 접촉한 모든 성 파트너 검사를 해야 되죠. 마지막 성 접촉이 발생하고 진단된 60일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성 파트너를 평가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파트너 치료는 치료가 잘 안 될 경우 지속적으로 재발적으로 생기는 클라미디아의 감염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파트너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성 파트너는 자신과 성 파트너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즉 단일요법 아지스로마신을 먹거나 아니면 7일요법 독시사이클을 쓰고 7일 동안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성교를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콘돔을 쓰거나 성관계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